안녕하세요. 유탐스러운 지구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40강 천체 위치와 좌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부터 60강까지는 모두 천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천문 좀 어려우시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별자리 보기,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좌표계 이런 순서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따라가서는 좀 개념을 잡기가 힘들어서 선생님이 요 단어는 좀 이렇게 개념 확 섞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선생님 따라 그냥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천문 파트는요, 선생님이 그 어떤 강의보다 판서가 좀 많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 같이 그리면서 보자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조차도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도 직접 그려보셔야 되겠죠. 천문 파트 이렇게 팔짱 끼고 눈을 이렇게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판서가 좀 많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천문 파트를 잘하기 위해서 워밍업이 2번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행성 파트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선생님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워밍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그래서 공부할 내용은요. 천구, 지평좌표계, 적도좌표계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천문 파트가 중단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체 관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탐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주 탐사는 선생님 없어도 여러분이 해요. 이제 어렵다 얘기하는 게 천체 관측 파트가 되는데요. 이 천체 관측 파트는 관측이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뭘 대답을 하시면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 뭐 엄밀히 얘기하면 위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관측이 되느냐를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천체라고 할 때는 뭐 태양이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고, 행성이 될 수도 있고, 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어떤 모양은 좀 쉬우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시간에 워밍업을 하지 않겠고요. 언제 어디서 관측되느냐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방향과 시각에 대해서 조금 워밍업을 1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많이 보시죠? 뭐 우리가 일상 지금 공부할 때도 언급을 많이 했는데 북쪽, 남쪽, 동쪽, 서쪽입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는요. 북한, 남한,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기억하시면 제일 편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방위표. 또 하나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건, 자, 시계가 있습니다. 뭐 시계가 이렇게 있을 때 12시, 3시, 뭐 6시라고 그냥 쓸게요. 6시, 그 다음에 9시 이렇게 있다면 우리 시계는 방향성이 이렇게 시각이 돌아가죠. 그쵸?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이다.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방향성을 가질 때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시계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이 시각과 방향에 대한 1차 워밍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를 옆에서 보게 되면 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남극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중위도니까 중간쯤 사람을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북쪽 방향,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남반구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볼게요. 뭐 뉴질랜드 이런 동네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이쪽이 북쪽 방향, 이쪽이 남쪽 방향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우리는 적도가 어디야? 그러면 남쪽 방향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 그런데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적도가 어디야? 그러면 북쪽 방향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누구 중심일까? 네, 관측자 중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관측자 중심이구나. 됐죠?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이제는 지구를 위에서 쳐다본다고. 위에서 쳐다본다고. 북극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북극이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다고 볼게요. 그럼 당연히 북극 이쪽이니까 이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겠죠. 반대쪽은 뭘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짜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방위표에서 북쪽의 반대는 항상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뒤쪽에 있는 등 뒤쪽에 있는 남쪽은 안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 동쪽 반대는 서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고 있는 게 동쪽이면 등 뒤는 서쪽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북쪽 방향이면 반대쪽은 무슨 방향? 남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 방향이 동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근데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방향일까? 앞서 있었죠. 네, 이런 걸 바로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측자가 여기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지구 자전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이동을 해와도 반시계 방향, 북쪽 방향은 여전히 이쪽이 될 거야. 그럼 반대쪽은 모두 뭘까? 남쪽. 그냥 남만 쓸게요. 이쪽도 남쪽, 이쪽도 남쪽이 되겠죠. 그럼 동서도 그대로예요. 어떻게 될까? 서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쪽도 동쪽, 서쪽이 되는 거고 이쪽도 어떻게 될까? 동쪽, 서쪽. 당연하지. 이 사람이 그대로 옮겨간 거니까. 그쵸? 즉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관측자의 위치가 옮겨지긴 하지만 이 관측자가 바라보는 방향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선생님이 왜 이걸 얘기하느냐? 첫 번째, 방향은 지극히 관측 중심이라는 거. 또한 시각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먼 곳에 태양이 있다고 보자. 태양도 움직이진 않아요. 고정돼 있어, 사실. 그런데 이것 봐요. 관측자가 현재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이 남쪽 방향 위쪽에 있다고요. 이런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도 관측자도 가만히 있고 싶은데 지구가 반시계로 도니까 관측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태양은 어느 쪽에 있죠? 서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초저녁이라고 얘기해요. 해 질 때라고 얘기하죠. 다시 지구 자전에서 이쪽 방향이 오게 되면 태양은 북쪽 방향에 있다고요. 즉 관측자가 남쪽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북쪽에 있는 이 시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구 자전에서 이쪽 방향이 오면 태양이 관측자의 오른쪽에 위치하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 해 뜰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관측자의 방향이나 태양의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뭐가 바뀐다?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보세요. 자,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그리게 될 그림 중에 하나인데 지금 관측자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서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동그랗게 그리는 건 관측자가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자, 선생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북쪽이래요. 그럼 반대쪽은 뭘까? 네, 남쪽입니다. 만약에 바라보는 방향이 이번에는 남쪽이면 네, 남쪽의 반대쪽은 북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각각은 어떻게 될까? 네, 여기가 동쪽, 서쪽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동쪽 그리고 서쪽이 되는 겁니다. 됐죠? 아유, 선생님이 똑같이 남쪽이니까 동쪽 그리고 서쪽. 죄송합니다. 남북방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라보는 방향이 동쪽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쪽이 서쪽이 될 것이고 바라보는 방향이 서쪽이면 반대쪽이 동쪽이 되겠죠. 그럼 각각 남북 방향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북쪽이 되는 것이고 남쪽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남쪽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어느 쪽이 된다? 북쪽이 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바라보는 쪽이 있으면 반대쪽은 등지고 있는 쪽은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향을 많이 바라봅니다. 즉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이고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방향이에요.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하늘이 무슨 하늘? 남쪽 하늘이고요. 그래서 동쪽이 이쪽 방향에 있고 서쪽이 이쪽 방향입니다. 그럼 반대쪽은 뭘까? 북쪽이야. 그런데
우리가 남쪽을 바라보면 결국 등지는 쪽은 북쪽은 보이지가 않아. 이게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되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진다고요. 됐죠? 이게 무슨 방향? 네,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시계 방향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어디서 어디로 가죠? 네, 동에서 서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반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 선생님 반시계를 더 많이 써요.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한다면 서쪽에서 동쪽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자주 사용이 될 겁니다. 왜 시계가 동서고 반시계가 서동이라고 표현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 정도로 선생님이 1차 워밍업을 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관측,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행성 파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워밍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게 1번. 첫 번째로 공부할 게 핵심 개념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청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개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거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아. 지구가 이렇게 돈대요. 지금 무슨 방향? 이제 아시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혼자 뺑그르르 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중위도이기 때문에 관측자가 이렇게 중위도에 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청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측자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이에요. 거대한 큰 하늘입니다. 사이즈 뭐 어떤 사이즈도 상관없어. 그럼 이렇게 잦은 쪽이 중심이 아니라 관측자를 중심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네, 선생님이 그려본다면 관측자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잦은 쪽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하는 거? 네,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을 뭐라고 얘기한다? 청구. 이것보다 더 커도 되고요. 더 작아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게 뭐냐? 청구상에서 기준점과 기준선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접근하는 패턴이 조금 달라요. 선생님은 구 상태로 그리지 않고 2차원 상태로 그릴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랬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자의 머리 위, 그리고 머리 위, 그리고 머리 아래를 지나는 연직선을 이렇게 쭉 그어봅니다. 그랬을 때 머리 위쪽에 청구와 만나는 한 지점을 이 기준점이 되겠죠. 천정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천저라고 합니다. 정수리할 때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또 하나는 관측자를 중심으로 관측자가 서 있는 지평선을 쭉 연결하는 거. 사실 여기다 그리면 좋은데 선생님 이렇게 그릴게요. 바로 청구와 만나는 대원을 지평선인데 사실 이렇게 원처럼 대원처럼 표현하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 선으로만 표현을 할게요. 또 볼게요. 지구의 자전축을 연장해서 청구와 만나는 두 지점을 각각 청구의 북극, 청구의 북극, 그리고 청구의 남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선생님이 왜 색을 달랬는지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지평선은요. 지금 수직관계가 누구죠? 그렇죠. 천저를 연결한 선과 수직관계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청구의 북극은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네, 적도를 연장해서 청구와 만나는 대원을 청구의 적도라고 표현합니다. 둘도 어떤 관계? 수직관계죠. 네, 그래서 기억합니다. 청구의 적도, 선생님 적도만 쓸게요. 청구라는 글자 잘 생략해요, 선생님이. 어떤 것과 수직이다?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 선생님 북극, 남극만 쓸게요. 청구의 북극과 청구의 남극이라고 수직관계를 가집니다. 제일 중요해. 이것만 기억해도 웬만한 기준선, 기준점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천정, 천지를 연결하는 대원, 이 원을 수직으로 지난다 그래서 바로 수직권이라고 표현하고요. 즉 지평선과 수직권은 수직관계이다. 이래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청구의 북극과 청구의 남극을 지나는 대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얘를 시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권.
그럼 적도와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 혹은 적도와 시간권이 서로 수직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준점들, 기준선들을 선생님이 언급한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천정,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을 동시에 지나는 이 원을 자오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평선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했어. 선생님 그냥 선으로만 표현을 했죠. 봐, 이것만 그려도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걸 2차원적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수직관계를 파악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볼게요. 청구의 북극에서 자오선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지평선과 만난 이 지점을 북점이라고 표현하고요. 관측자가 바라봤을 때 지리상 북쪽이 됩니다. 반대쪽이 뭘까 그럼? 남점이 되겠죠. 안쪽이 뭐가 될까요? 동점이 되고요. 바깥쪽이 서점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청구예요. 너무 복잡하죠. 수능에서는 지평선이 뭐냐, 청구의 북극이 뭐냐, 청구의 남극이 뭐냐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신 준비하셔야 되죠. 내신에서는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구의 형태로 그리지 말고요. 선생님처럼 수직관계만 파악을 합니다. 됐죠? 뭘 한 거라고요? 기준점과 기준선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오늘 공부할 두 번째는요. 바로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공부한 좌표계는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한 무슨 축과 무슨 축? X축과 Y축이에요. 어떻게 하죠? X축과 Y축. 일반적으로 0,0에서 시작해서 X값은 이 방향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하고요. Y값은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한 지점이 있다면 이 지점은 X, Y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쵸? 이게 좌표계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거지. 우리도 하늘의 별을 봤을 때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이럴 수가 없잖아. 천체 관측을 할 때 저 별은 X, Y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좌표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평 좌표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적도 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지평 좌표계는 앞서 우리가 공부한 기준점에서 뭐가 들어갈까? 네, 지평선이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지평선과 수직관계 뭐였죠? 그렇죠. 천정 그리고 천저였습니다. 이 둘을 연결한 걸 수직. 관측자의 머리 위아래를 천정, 천저라고 하니까 수직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수직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덜 헷갈리세요. 마찬가지 적도 좌표계네요. 기준선, 기준점 중에 누가 떠올라야 돼요? 네, 청구의 적도가 떠올라야 됩니다. 선생님 적도자만 쓸게요. 청구의 적도는 어디와 수직관계죠?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입니다. 그리고 둘을 연결한 대원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시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떠올라야 됩니다. 첫 파트는요.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변형시키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럼 뭘까? 좌표계니까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들의 X값과 Y값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평 좌표계 X, Y값은 각각 우리가 방위각, 고도라고 얘기하고요. 적도 좌표계에서 X, Y값은 적경, 적위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느낌이 오죠? 네, 모두 적자가 들어가요. 적. 첫 파트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용어들이 엄청나죠. 약속이잖아. 이런 거예요. 수학에서 여러분이 삼각함수 배울 때 모든 정의를 새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어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럼 보는 거야. 지평좌표계, 적도좌표계에서 소위 말하는 0,0점은 뭘까? 커지는 방향은 뭘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방위각 고도로 별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걸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이고 정의면 여러분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지평좌표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평좌표계. 자, 지평좌표계는요 반복하셔야 돼요. 무엇과? 지평선이 나와야 돼요. 수직관계가 뭐다? 천정. 천저를 지나는 수직권. 그래서 그림 보세요.
네, 청구입니다, 여러분. 청구인데요. 모든 기준선과 기준점을 다 그려놓지 않은 거야. 필요한 것들, 지평선, 천저, 천정, 그리고 수직권 이렇게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뭐가 빠졌지? 적도라든지 청구의 북극, 남극은 생략을 한 겁니다. 됐죠? 그럼 뭘 해볼까? 우리가 각각 여기서 x, y 값을 알아보자고요. x가 뭐라고 했죠? 네, 방위각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y는요, 지평좌표계에서 y 값을 표현하는 건 바로 고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의 0,0점이 뭐냐? 방위각은요, 북점입니다. 고도는요, 지평선이에요. 어떻게 표현한다? 방위각은요, 0도에서부터 360도 범위고요. 그 다음에 고도는요, 0도에서부터 90도 범위입니다. 고도는 일상생활에도 많이 써. 내가 서 있으면 지평선상에 있으니까 0도가 될 것이고, 내 머리 쪽에 위쪽에 있으면, 다시 말해 천정에 있으면 고도가 90도가 되겠죠. 맥시멈이 90도입니다. 됐죠? 자, 그럼 하나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별이 여기 있을 때 북점을 기준으로 무엇을 표현한다? 별의 x, y, 다시 말해서 방위각과 무엇에 대해서? 고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방위각은 무엇을 스타트점으로 한다? 북점을 스타트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까지 측정을 하네요. 이게 무슨 방향? 그렇지, 바로 시계 방향입니다. 방향성을 따졌을 때 방위각은요, 어떻게 한다?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됐나요? 그래서 방위각 A, 나왔어. 고도는요, 지평선이죠. 여기가 지평선에서부터 별까지 높이입니다. 뭐라고 표현한다? 고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A, H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교재에는 천정에서부터 별까지 요 각을 고도라고 한다면 요 각을 천정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렵진 않아요, 천정거리가. 그런데 우리 이제 교재 일반적으로 천정거리까지는 많이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여러분 교재에서 생략을 하고 빼버리고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프니까 천정거리는 하지 말자고요. 좋죠? 여러분 안 하는 건 너무 좋으니까 꼭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좌표니까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 좌표계는요, 지평좌표계든 적도좌표계든 우리 천체관측을 공부를 할 때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자전입니다. 공전, 그 다음 행성, 그리고 달, 이런 순서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계속 좌표계가 들어와요. 계속 좌표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스타트 잘 다져둬야 되겠죠. 왜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자전, 공전 다음에 좌표계를 하지 않고 좌표계 먼저 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좌표계를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북점, 남점, 그럼 여기가 뭘까요? 요 지점이 각각 뭐가 될까? 네, 여기가 바로 동점이 될 것이고, 저 안쪽이 뭐가 될까? 서점이 되겠죠. 북점, 남점, 동점, 서점이 있네요. 자, 각각 북점, 그리고 동점, 그 다음에 남점, 그리고 서점이 있습니다. 뭘 할까? 우리 지금 지평좌표계 공부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들의 무엇과 무엇을 구해볼까? 방위각과 고도를 구해보세요. 완전 쉬워. 뭐가? 고도가. 왜? 북점, 동점, 남점, 서점은요, 지평선상에 있네요. 따라서 고도가 전부 뭘까? 0이에요. 0.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방위각이 문제죠. 자, 북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그림을 선생님 밑에다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여기가 북점이네요. 북만 쓸게요. 북, 동, 남, 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디가 기준이라고 그랬지? 북점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무슨 방향?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왜? 시계 방향으로 값이 커진다고 했잖아. 그럼 출발점 몇 도가 될까? 0도가 되겠죠. 동쪽은요, 90도 왔네요. 방위각 90도. 남점은요, 북점의 반대가 되네요. 180도. 여기 반대 첫쪽은요, 270도가 되겠죠. 다 한 거예요. 북점은요, 방위각 0도, 90도, 180도, 270도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좌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연습을 해보냐면 똑같이 방위각과 고도를 사용을 할 텐데 연습. 자, 이번에는 연습. 적도면에 있는 별의 일주 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방위각과 고도를 구해 볼게요. 선생님, 일주 운동이 뭔데요? 자, 선생님이 일주 운동 땡겨서 공부를 합니다. 지구 자전과 관련된 거예요. 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지구 자전, 그 다음 시간에 지구 공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오늘 자표계 공부하면서 지구 자전 공전을 조금씩 땡겨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이해를 다 못하셔도 되겠죠. 자전, 공전할 때 다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자, 일주운동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봐요.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해. 무슨 방향?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네요. 자,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반시계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 그렇죠. 서에서 동입니다. 됐나요? 얼마 만에 한 바퀴 돌까? 혼자. 한 바퀴라고 했으니까 360도고요. 얼마 만에요?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죠. 그럼 어떻게 될까? 네, 1시간에는 15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됐나요? 그런데 이런 거야. 자전축과 항상 수직관계는 적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적도예요.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전축이라고 한 여기가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 청구의 적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전축과 수직은 항상 적도가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하는데 이런 거 한번 볼까? 여러분이 KTX를 타. KTX가 여러분 속도가 시속 300km입니다. 엄청나게 빨라.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KTX를 타고 있으면요. 바깥 배경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같은 속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 내가 지구를 타고 있어. 내가 지구를 타고 있으면 실제로는 지구가 반시계로 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를 제한 모든 것들이 무슨 방향? 같은 속도, 1시간에 15도, 반대 방향, 다시 말해서 무슨 방향? 시계의 방향,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와 나란할까? 적도와 나란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네, 이런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 하루를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아. 여기서 말하는 천체는 뭐가 들어가게? 다 들어가. 태양, 달, 행성, 한 글자씩만 쓸게요. 그리고 별, 모든 천체가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 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달이, 행성이,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나 해결했어.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림을 청구상에 관측자 중심으로 그릴게요. 선생님이 청구를 다 그리지 않고 절반만 그릴게요. 이 그림을 제일 많이 그려요. 앞으로도. 자, 청구를 절반만 그립니다. 청구의 북극, 여기 적도예요. 청구라는 글자 생략하고 사실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이라는 표현보다 선생님 자전축을 더 많이 그려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적도가 그려지고요. 북점, 남점, 동점, 서점이죠. 그럼 우리가 정리한 대로 볼게요. 앞에 보세요.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를 나란하게, 적도에 나란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대요. 적도, 동쪽, 서쪽 그대로 그립니다. 적도에 나란하게 동쪽에서 서쪽 방향이요. 적도에 나란하게 동쪽에서 서쪽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동쪽이고요. 그리고 어느 방향? 서쪽이야.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좌우선인데 무슨 좌우선? 다 이 방향성을 지나네? 네, 여기가 바로 남쪽입니다. 그렇죠. 일주운동은 가장 쉬운 말로 고치면 동남서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거 관측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쪽에서 떠요. 남중해요. 서쪽으로 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이거 왜 하고 있지? 사실 이 내용은 다음 지구에 자전할 때 똑같이 언급할 내용. 우리 뭐 하고 있지? 적도면에 있는 무엇에? 별의 일주운동입니다. 됐죠? 그럼 해보자고. 적도면에 있는 별의 무엇을 공부해 보는 거야? 여기가 적도야. 여러분 적도면에 있는 별입니다. 그럼 적도에서 별이 동쪽으로 뜨고 서쪽으로 지는 이걸 보라는 거지. 이런 거지.
별이 이쪽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각각의 무엇을 구해봐라? 네, 방위각과 고도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을 때, 남쪽에 있을 때, 별이 서쪽으로 왔을 때 방위각과 고도가 어떻게 되나? 방위각은 방금 했어. 선생님 이번에 북점을 여기로 뒀죠? 그럼 볼게요. 그림을 똑같이 그립니다. 북점, 남점, 동점, 서점. 방위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0, 90, 180, 270 됐죠? 동남선 어떻게 된다? 90도, 180도, 270도입니다.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방위각이 증가해. 됐죠? 고도는 뭐라 그랬어? 지평선에서 별까지 높이. 너무 쉽네. 동쪽과 서쪽은 지평선상에 있죠? 고도가 얼마일까? 빵! 빵! 여기는 고도가 좀 높은 건 아시겠죠? 각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빵빵이지만 지평선에서 별까지 고도니까 요 고도예요. 요게 값입니다. 이게 고도입니다. 선생님이 요건 그냥 H라고 표현할게요. 0보다는 크죠? 그럼 어떻게 될까? 네, 고도는 시간에 따라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누가 표현하더라도 저 별은 X, Y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평좌표계를 표현하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방위각과 고도가 똑같은 별인데도 값이 변해. 싫은 거지. 왜? 이 방위각과 고도는 완전 관측자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 장소에 따라서 자꾸 좌표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좌표값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 적도좌표계입니다. 자, 그럼 적도좌표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적도좌표계입니다. 이번에는. 자, 적도좌표계는요. 똑같은 패턴이죠. 적도가 나오네요. 적도. 뭐가 있다? 기준선, 기준점에서 청구의 적도.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될까?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구가 나와 있는데 청구상에 모든 기준선, 기준점 안 나와 있네.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 청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무슨 선? 시간권 두 개를 시간권이라고 하죠. 시간권. 그리고 뭐가 나와 있어? 청구의 적도만 표현이 돼 있다고. 자, 그랬을 때 뭐가 나와 있지? 별이 있는데 이 별을 무엇에 따라서 적도좌표계를 표현해보자. 다시 말해서 X, Y를 잡아보자는 거예요. 적도좌표계에서 X, Y가 뭐였어? 바로 적경, 적위가 됐죠. 그랬을 때 이들도 기준점이 어디고 어떤 방향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 어떻게 표현하고를 알아야 될 거예요. 적경은요, 충분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충분점이 뭔지는 선생님이 지구의 공전을 할 때 정확하게 언급해 드릴게요.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반시계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적경도요, 방위각처럼 0도에서 360도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자, 이걸 볼게요. 선생님 여기가 충분점이라고 할게요. 충분점을 기준으로 무슨 방향? 반시계. 그럼 이런 방향성을 가지겠지. 그럼 A점, B점, C점은요. 90도, 180도, 270도가 될 겁니다. 각도로 표현하지 않아. 적경은 시간 단위로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자주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360도를 24시간 만에 돌기 때문에 1시간에 몇 도 간다 그랬지? 15. 그쵸?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각도를 시간으로 표현하고 싶을 땐 15로 나누세요. 그럼 몇 시간이 될까? 15로 나누니까 6시간, 12시간, 18시간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적경은 방위각처럼 똑같이 0에서 360도인데 시간 단위로 표현해서 0시부터 몇 시까지 24시간 단위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적위는요 당연히 뭘까? 적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값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위아래, 위아래. 많이 들어보셨죠? 자,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런 거야. 적도입니다. 됐죠? 여기가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이에요. 적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도는 저기가 0이에요. 북극은요, 90입니다. 남극도 90이에요. 근데 북극, 남극이니까 방향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플러스 표현, 마이너스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적도에서 위아래로 값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당연히 값은
플러스 90에서 마이너스 90쪽으로 올수록 값이 작아지죠. 표현은 어떻게 된다? 0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바로 x, y 값, 시작점, 스타트점, 커지는 방향성, 그 다음에 표현입니다. 됐죠? 그럼 이 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을 적경적위로 표현해야 되는데 춘분점이 나와 있네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x값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적 위를 봐야 되겠죠. 적도에서부터 별까지 올리네요. 적이, 즉 x값의 적경적위 값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럼 조금 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자, 이것도 연습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태양의 적경적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태양의 적경적위 연습. 태양의 적경적위를 찾으시오. 물론 이건 선생님 어디서 할까? 네, 바로 선생님이 다다음 시간 지구에 공전을 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지구에 공전을 할 때. 자, 이런 느낌이야. 사실은 이렇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원에서 이 투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의 공전이라고 얘기해요. 지구의 공전. 무슨 방향을 가지고 있죠? 반시계. 반시계를 선생님이 어디서 어디라고 했지? 반시계면 서쪽에서 동쪽인 거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얼마나?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아요. 360도. 얼마 만에 돌까? 1년. 며칠이죠? 약 365일이죠. 그럼 이건 약 얼마가 되냐면 하루에 1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해요.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는 마치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혹은 이쪽으로 왔을 때 태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네,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하루에 1도씩.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1년을 주기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태양이 연주 운동하는 경로를 황도라고 얘기합니다. 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름. 달달하죠? 황도. 100도도 나와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뭐 하고 싶죠? 자, 청구상에서 황도를 표현해 보도록 한다면요. 요게 적도. 그럼 이제 수직관계 알겠죠? 뭘까?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 네, 자전축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이 남극이 되겠죠? 황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역시 지구에 공전할 때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태양 여기 있을 때도 있고요.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방향성? 반시계로 돈다고 했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 그런데 청구의 적도와 황도는 약 23.5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태양의 위치는 적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 각각 얼마? 23.5도 위에 있겠죠. 기울기가 23.5도니까 여기도 23.5도야. 근데 여러분 이런 거지. 태양도 천체야. 어떤 천체가 적도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걸 표현할 때 적위죠. 이걸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했지? 여기가 북극이라고 했어. 북쪽은 네, 플러스 23.5도, 마이너스 23.5도라고, 마이너스 23.5도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표현할 때. 북쪽을 플러스, 남쪽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임의로 각각을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과제, 이제 태양의 위치에 따른 적경적위를 표현을 해보자고요. 1, 2, 3, 4번의 위치에서 무엇을 표현해보자? 적경이라고 하는 것과 적위를 표현해보자고요. 적경은 뭐라고? 네, 힌트를 드리죠. 이 1번의 위치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춘분점의 위치입니다. 왜 춘분점이 여기가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아시면 돼요. 됐죠? 더 쉬운 적위부터 해보도록 하죠. 적위는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위아래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번의 위치와 3번의 위치는 적도 상에 있어. 그럼 저희가 얼마일까? 1번, 3번은 저희가 빵이야. 빵, 빵. 선생님이 2번, 4번은 각각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했지? 23.5도, 23.5도. 그런데 어떻게 떨어져 있다고 그랬지?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래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면 돼. 저기 끝.
그 다음 적경 볼게요. 적경은 선생님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춘분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뚝뚝뚝뚝 투영시켜서 여기를 뚝뚝뚝 투영시켜서 여기를 한다면 1번, 2번, 3번, 4번 지금 위치가 되는 겁니다. 적도면의 표현을 한다면. 춘분점이 여기니까 여기 스타트점.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각도로 표현하지 않고 시간으로 표현해. 그러면 0시, 6시, 12시, 18시가 되겠죠. 그대로 쓰면 되겠죠. 0시, 6시, 12시, 18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서 여러분 의문을 표현을 해야 돼. 선생님, 태양은 적경 저희가 1, 2, 3, 4. 1년 동안 값이 바뀌네요? 네. 앞서 얘기했죠. 지평좌표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바뀌지만 적도 좌표계는 시간, 장소에 따라 좌표값이 바뀌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태양은 1년 동안 적경 저기값이 바뀌어. 왜? 네. 연주운동 하니까. 그래서 기억합니다. 적도 좌표계라 하더라도요. 태양, 연주운동하는 태양, 그리고 실제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 그리고 실제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은요. 적도 좌표계라도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해요. 즉 적경 저기값이 바뀝니다. 하지만 무엇은? 네, 태양을 제외한 별은요. 적경 저기값이 고정값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멀리 있어서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이거 지구에 자전할 때, 지구에 공전할 때 할 겁니다 했던 것은 지금 모두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시 할 거니까.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오셔야 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꼭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입니다. 각각 좌표여서, 즉 소위 말해서 x, y 값이 뭔가, 그랬을 때 기준선과 기준점이 무엇인지, 수직권, 천정, 천점입니다. 시간권,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이죠. 그 다음에 각각, 선생님 아까 북점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북점 5할 남점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시험에는 북점을 기준으로 한다, 남점을 기준으로 한다 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북점만 얘기한 건 방위각, 북점 이렇게 기억하기가 좀 쉬워서 남점 미리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점을 더 많이 언급을 해요. 됐죠? 그리고 지평선, 청구의 적도, 춘분점. 선생님 춘분점은 다음 시간에 무엇을 춘분점으로 하는지 언급해 드릴 겁니다. 방향, 시계 방향. 이제 시계가 동서인 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반시계가 서에서 동이라는 것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0도에서 30도, 각도를 시간으로 표현할 때는 0시에서 24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북반구를 플러스 남반구를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고 오셔도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지구 자전, 그 다음 시간에 지구 공전을 할 때 또 좌표계, 적경, 저기, 방위각, 고도가 계속 언급될 거예요. 그때 조금 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오늘 제일 중요한 것들 언급해 드린 거고요. 그럼 우리 교재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이번 교재는 259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259쪽에 있는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능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 수능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 수능에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이런 걸로는. 내신형이죠. 말 그대로 봅니다. 자,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평좌표계는 천체의 위치를 무엇과 방위각과 무엇으로 표현한다? 고도로 표현한다. 네, 소위 말해서 x, y로 표현한다고 했죠. 어떤 설명? 옳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적도좌표계는 천체의 위치를 적경과 저기로 표현한다. x값과 y값을 표현한다.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적도좌표계는 전부 적자가 들어가. 적.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지평좌표계, 적도좌표계의 기준점은 각각 천정과 청구의 북극이다. 자, 봅니다. 기준점이 나왔어. 지평좌표계에서 방위각과 고도를 할 때 방위각이 무엇이? 북점. 이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혹은 남점이 기준점입니다. 됐죠? 선생님이 적경, 적이라고 할 때 적경의 기준점은 뭐였어? 네, 기준점은 춘분점이었습니다. 아직 어색한 춘분점. 기준선은 뭐였을까? 네, 기준선은요. 각각 방위각과 고도를 나타낼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청구의 적도라든지
지평선이라든지 수직권이라든지 시간권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지? 천정과 천구의 북극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은 몇 번이 될까? 3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됐죠? 그러니 뭐 다 해와야 돼. 다음 시간에 천구의 기준점, 기준선이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뭐지? 지금 1번, 2번, 3번에서 계속 나오는 좌표계의 기준선과 기준자. 다시 말해서 방위각과 고도. 그 다음에 적경, 저기가 익숙해야 돼요. 당연히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가 지구 자전, 공전, 행성, 달 이런 요소까지 들어가니까 더 복잡해질 거라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지평 좌표계의 값은 관측 시간과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왜? 관측자를 기준으로 한 방위각과 고도 기준이니까. 보셨죠? 선생님이 일주운동 언급하면서 똑같은 별인데도 하루를 기준으로 방위각과 고도가 달라져요. 얘기했습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별은 일주운동 하더라도 적도 좌표계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적도 좌표계도 활용을 하는 거죠. 별은 적도 좌표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적경 적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달리 보셔야 되는 거 뭐가 있었죠? 적경 적값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무엇? 태양. 연주 운동하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값이 바뀌고요. 달,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행성, 가까이에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 좌표계라도 적경 적기값이 바뀌어요. 됐나요? 어떤 것만? 별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태양도 별이잖아요. 네, 이 별은 대부분 태양을 제외하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태양은 항상 태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별만 좌표값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과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청구 보실 때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관계? 수직 관계로 기억을 하세요. 지평선과 수직, 천정, 천정. 적도와 수직, 천구의 북극과 남극. 근데 더 기억할 건 사실 선생님 천구의 북극, 남극보다는 적도와 자전축이 수직 관계다. 이걸 훨씬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 그릴 때도 조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수직 관계를 가지고 파악을 할 것.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과제로 낸 것만, 꼭 기억할 것만 완벽하게 이해를 할 것. 지구 자전, 공전에 할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연습 문제를 한 건 조금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패스할 것.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마무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천체, 지구의 운동과 관련되어서 지구 자전과 관련된 것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